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을 감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성경은 그렇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제 말씀을 제가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림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제 당신은 곧 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이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15년의 생을 연장을 시켜 주십니다. 그때 사실 이 글은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기록한 글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간구를 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또 간구이기도 합니다. 영육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아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간구가 믿음의 간구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간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약 복용 많이 하고 계시죠? 약 이제는 좀 복용해야 되더라고요. 예, 우리를 치료하는 약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별로 안 궁금하시는 타피가 가져왔나? 그래도 궁금한 얼굴로 봐주세요. 자,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아시다시피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죠?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엄청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 수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균 비용은요,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신약 한 개 개발 비용이 한화로 약 3조 원이 넘어요. 평균입니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뭐, 은혜로 조금 덜 들 수도 있겠지만, 평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약 10년에서 15년. 근데 성공 확률이 자,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였을 때 개수 한번 해보시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시간과 돈을 들였는데 약이 개발될 성공 확률이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수치를 하나 주세요. 내가 이 정도면 이 돈과 시간 들인다. 50%. 또요. 또 다른 수치. 50%면 들을만 하네요. 그죠? 0.01%입니다. 그 0.01%라고 하는 이야기는 만 개 중에서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 이것도 평균이에요. 이거라도 개런티가 되면 나중에 블록버스터가 되면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제로에 가깝죠. 이 정도의 퍼센트면 사실 없다고 보실 수 있는 만큼의 수치예요. 그 얘기는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약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워 하실 만한 병에 관련된 물질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 잘 아시죠? 몸 안에 있으실까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콜레스테롤. 뭐 콜레스테롤이 왜 없다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콜레스테롤 하면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중요한 몸의 필수 물질이에요. 이 지질의 일종인데 이게 지금 이제 콜레스테롤의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지질의 일종인데 지질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과 섞이지 않는 이제 지방, 뭐 이제 기름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은 지금 여기 O와 H는 눈에 익으시죠? 악시전, 이건 뭐 하이드로젠 이건 다 익으실 텐데 여기 이게 육각형 모양의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꼭지점들 보시면 아무 글자가 없죠. 그거는 다 탄소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거의 뼈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탄소는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탄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생체 내에서 세포막을 생성하기도 하고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포막을 유지를 해야죠. 여러분들 그 세포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는데 세포 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세포 핵도 있고 그러니까 막이 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막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있으신가요, 몸에? 바로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 소화액인 담즙, 또 비타민 D,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 싫어하시나요? 문제는 너무 많을 때,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이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많게 되면 이제 걸리는 병이 뭐죠? 들으시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이러면 이제 고지혈증 약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자면 이제 요 빨간 이 도넛같이 생긴 건 이제 눈에 익으시죠?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뭘까요? 네, 적혈구예요. 그래서 혈관 안에 이제 적혈구들이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여기 작은 그린 그리고 옐로우 서클들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린은 뭐냐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거는 HDL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해서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야.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고 받으실 때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HDL 수치는 좀 높으면 좋고요. 그쵸? 근데, 또 다른 거 하나, 이거 LDL, 이 수치는 높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밀도입니다. 그래서 Low Density Lipoprotein에서 LDL이에요. LDL. 그럼 얘네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좋지 않냐? 여기 나와 있는 HDL은요, 콜레스테롤을 혈액 내에서 간으로 운반해줘요. 간이 굉장히 중요한 콜레스테롤의 주된 대사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도 돼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거나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담즙산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 담즙산이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으로 가서 이제 뭐 흡수될 거 흡수되는데 또 많은 부분들이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HDL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콜레스테롤들,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을 어디로? 간으로 옮겨서 그 간에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화학 작용들이 일어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HDL은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많은 콜레스테롤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러면 이 LDL은 왜 안 좋냐? 여기 지금 그림을 벌써 비교해 보시면 뭔가 이 안 좋은 느낌의 뭔가가 있죠. 옐로우. 이게 뭐냐면 이제 혈관을 막고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쌓인 거예요. 혈관 벽에 이 LDL은 쌓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길들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동맥 경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장 아니면 뇌혈관 이게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DL의 수치는 높은 게 좋고, 그죠? LDL의 수치는 낮은 게 좋겠죠. 그럼 이 수치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고 계실까요? 운동요법 있습니다. 맞아요. 운동요법.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요법 하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식이요법. 식이요법.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시잖아요. 옛날처럼 마음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약간 기름기 있는 거 보면 벌써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셔서 이 콜레스테롤을 유지를 하시는데, 근데 매년 가도 이 수치가 개선이 안 되면 닥터가 뭐라고 하시죠? 이 약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약을 개발을 할 때 타겟이 뭐냐면, 이 콜레스테롤이, 자,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음식으로만 섭취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음식으로만 섭취가 된다면 음식을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 음식 조절을 하셔도, 운동을 하셔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유지하기가 힘든 단계가 와요. 그쵸? 그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입니다. 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창조는. 보세요. 지금 여기 맨 위에 있는 물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변해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뭔가 좀 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계속 변해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기까지 스텝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30개 정도의 스텝. 그리고 각 스텝마다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물질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구조가. 구조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얘 스스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관여되는 효소가 약 30개 이상의 효소가 각 스텝마다, 각 스텝마다, 이거 보세요. 여기 ACE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synthas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효소 이름이에요. 이게 볼드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효소가 이 구조들이 계속 변하는 거를 도와줘서 마지막에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지금 문제는 너무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이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져가는 생합성 경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골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less 합성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 중에 하나를 끊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그 에어리어와 이쪽 시리를 얘를 연결하는 무슨 브릿지가 있다. 저쪽에서 막 적군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뭘 하죠? 이쪽의 군인들은 여기 브릿지를 끊어버리죠.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약은 이 단계를 끊어버리는 약이에요. 이 단계를 끊어버리면 얘는 만들어지는데, 자, 보세요. 얘는 지금 반응물이고요. 효소랑 반응을 해서 이 물질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래서 바뀔 건데 이 스텝을 브레이크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못 만들어요? 얘를 못 만들어요. 그럼 얘를 못 만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약은 바로 이 단계를 타겟으로 해서 약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효소인데요. 효소. 효소는 굉장히 큰 단백질이에요. 이 효소에 아까 어떤 물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응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하게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substrate라고 하는데 얘가 결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기질이, 그러니까 이 기질은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되냐면 자, 얘가 아까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효소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 HMG, 코엔자임 A, CoA. 얘가 기질이에요. 얘가 요 효소랑 서로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메발로네이트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생성물입니다. 자, 보세요. 간단하게 이 기질이 여기 들어가요. 효소에 들어가서 일단 복합체를 만듭니다. 복합체를 만들고 얘가 하는 일은 이거를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물질 두 개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질이 지금 효소에 들어갔다가
효소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게 가장 심플하게 효소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못 만들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생성물을 못 만들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슷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초록색. 얘는 원래 기질은 아니에요. 그죠? 원래 기질은 아는데 굉장히 모양이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면 효소가 헷갈려요. 도대체 원래 게 누군지, 내가 누구랑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효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경쟁 억제제라고 하는데 얘가 왜 경쟁을 하냐면 여기 사이트는 바인딩 사이트는 하나인데 이걸 놓고 지금 보라색 원래 기질과 그리고 초록색 얘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한 공간을 놓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들어갔어요. 자, 초록색이 먼저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바인딩 하는 그 효소의 사이트에. 그러면 얘가 이 사이트를 블락을 하니까 이 원래 기질은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히비tor 억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억제제. 그럼 얘가 성공하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질이 이 생성물을 못 만드니까요. 왜요? 효소가 블락당했어요. 누구로? 다른 비슷한 애로. 이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이용하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애가 다른 약이 들어와서 이 효소를 점유하다 보니까 이 생성물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약인데, 이제 그 개념을 아실 거예요. 이 약인데, 이 약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효과 있는 약물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에 처음에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도 뭐 AI 기술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전부터도 어 저 때만 하더라도 한 예를 들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막 컴퓨터 베이스로 어떤 큰 컴파운드들이 있는 화합물들이 있는 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스크리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많이 보급화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화합물들의 라이브러리를 막 만들어서 그거를 컴퓨터가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이 효소에 이게 잘 맞을 것 같아, 안 맞을 것 같아. 그 라이브러리는 그냥 그냥 화합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물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천연물. 천연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아니면 로봇을 써요. 로봇이 계속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이 효소에 맞는 어떤 그런 선도 물질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그 약이 하나가 딱 개발이 되면 비슷한 약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특허가 이제 끝나면 그러니까 기존의 약물들을 약간 구조를 변경해서 더 효과가 좋은 약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 단계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10의 6가 이 정도면은 얼마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 개수를 보면 컴파운드들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막 억 개, 10억 개 막 이래요. 걔네들을 다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 물질을 찾아요. 후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이거 좀 약효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물질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가 많이 줄었죠. 그죠? 100 정도? 100, 뭐 한 열 몇 개, 이제, 왜냐면 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임상 단계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약효 있는 물질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무슨 실험을 하냐면 동물 실험을 해요, 일단. 이게 사람한테 주입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요새 병원 가시면 임상 무슨 시험하고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이렇게 묻는 약들 있죠. 근데 그 단계는 동물 실험 단계를 그래도 지난 것들이에요. 근데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능도 보고 그리고 동물이 죽는지 안 죽는지 독성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사 맞는 것보다는 약을 이렇게 드시는 게 편하시죠. 그래서 흡수가 이게 우리가 그냥 물로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먹는 약이 더 편한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몸 안에서 어떤 대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약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쌓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실험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통과를 하면 동물에 쓰이는 것들이 누드 마우스라고 그래서 그 들어보셨어요? 누드 마우스? 왜 누드냐면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작해서 만들어낸 쥐들이에요. 아주 작은 쥐들인데 걔네들 털을 없이 그다음에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약에 걔가 지금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용으로 쓰인다. 그러면 걔가 암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단계가 제일 싼 게 그런 쥐들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쥐, 아니면 뭐 원숭이, 원숭이 정도 되면 비싸죠. 뭐 토끼 이제 이런 동물들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를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임상 단계가 1, 2, 3단계가 있어요. 처음 1단계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약물을 주입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임상 테스트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면 대부분 일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건강하시니까 한번 요 약 지금 안전성 테스트 하는데 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 보시기 위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일상에서 건강한 사람 소규모 그룹으로 합니다. 거기서 독성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환자로 옮겨가요. 처음에는 적은 수, 그게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임상 3상입니다. 그 단계가 통과를 하면 이제 뭐를 하냐? 규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에다가 신청을 해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해서 FDA 들어보셨죠? FDA 미국 FDA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 실험을 보고 다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이제 어디로 가죠?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 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성공률은 낮고 자, 그래서 좀 약간 약을 개발하는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싶은 약이 뭐예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적게 하는 그 약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만듭니다. 스타틴이라는 말 약 들어보셨어요? 스타틴 이 약. 이 약이 지금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를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치료제로 쓰이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약이에요. 스타틴인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근데 이게 지금 스타틴인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타틴의 시장 물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선도 물질 찾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장 물질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배출되는 물질 가운데에 이 효소랑 이 효소를 더 이상 이 효소가 하는 일을 효소의 기능을 그 기능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 효소가 그 일을 효소가 생성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추출물을 찾은 거죠. 푸른 곰팡이에서. 자, 여러분들 푸른 곰팡이에서 또 다른 약물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뭐죠? 항생제예요, 항생제. 이 페니실린도 푸른 곰팡이가 배출하는 물질 가운데에서 약효가 있는 항생 물질을 찾은 그 물질이 바로 페니실린인데, 자, 제가 영어로 이걸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페니실리움. 이 푸른 곰팡이가 속해져 있는 그 속인데, 세레골인데, 이름이 이 물질을, 이 항생제를 찾은 이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왔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게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으로 인류의 감염 질환 치료에 사용이 돼서 이분이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페니실린 이것도 역시 푸른 곰팡이에서 찾았어요. 자, 다른 약이 뭐냐면 이거 약이라기 하기보다 리소자임이라고 그래서 약 팔기도 해요. 여러분들 효소 좀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리소자임이라고 해서 파는 제가 그걸 봤는데 라이소자임 이게 뭐냐면 효소예요. 굉장히 구조가 큰 효소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체액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액이라고 하면 눈물, 콧물, 또 입에서 나오는 침,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액 땀에 있고요. 그리고 모유에도 있습니다. 모유에 있어요. 그리고 어 계란 흰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계란 흰자 생각하시면 왜 그럴까요? 태아를 보호하는 거죠. 태아를 보호하도록.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 여기 있는 게 지금 박테리아인데요. 박테리아 바깥에 세포벽이 있어요. 박테리아도 이게 하나의 세포거든요. 근데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반드 하나를 이 라이소자임이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박테리아가 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바운더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 안에 있는 물질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결국 박테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서 항균 작용을 하는 효소, 이 라이소자임이 우리 몸에도 있고 그리고 계란 흰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약품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그 세안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방부제에 이거를 넣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타미플루. 들어보셨죠? 타미플루. 많이 아시나 봐요. 드셔봤나 봐요. 타미플루. 타미플루가 여기 지금 보시면 항바이러스제. 이거 저희 벌써 몇 년 전에, 6년 전? 팬데믹 있을 때, 코비드 때, 여러분들 처음에 막 이제 백신 주로 맞으셨죠? 왜냐면 갑자기 나온 거라. 그때 백신 맞으면서, 그때 이제 막 변이도 나온다, 막 이러면서 백신으로 안 된다, 막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항바이러스 제어서. 근데 이게 언제 개발이 됐냐? 코비드가 터져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1996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도 신종 플루니까 플루를 대상으로 했던 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들을 처방을 했는데 이 타미플루가 굉장히 잘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개발이 되었던 이 약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여담이지만 이거의 매출액이 2009년에 팬데믹 한창 있을 때 2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코비드 치료제로요. 그리고, 이 약을 개발하는 데에 주도했던 분이 한국계 재미교포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타미플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얘는 그러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느냐? 팔각회양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각 회항이 어디에서 쓰이냐면 한약재로도 쓰이고 이게 중국의 5대 향신료, 5대 향신료 중에 하나래요. 뭐 계피 이렇게 들어가는데 향신료 중에 하나. 그래서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 수육하실 때 그리고 족발 삶으실 때 이런 거를 넣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집사님? 그래서 팔각회향 여기에서 추출된 물질을 가지고 타미플루를 만든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계신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죠. 아스피린 집에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해열 진통제. 이 아스피린은 어디에서 추출이 된 물질이냐? 버드나무 껍질입니다. 버드나무 껍질. 자, 몰핀. 몰핀은 뭐예요? 몰핀은 진통제죠. 진통제 어디서? 양귀비에서 추출한 진통제예요. 양귀비에서 추출한 진통제. 자, 몰핀 진통제로 뭐 타이레놀 드시기도 하시고 뭐 에드빌 드시기도 하시는데 몰피는 그 점도 굉장히 약효가 좋아서 많이 쓰셨던 그런 약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찾아서 진통 효과가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몸에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몸에 있는 몰핀. 그래서 인체, 몸 안에 라는 단어 엔도 그리고 몰핀을 섞어보세요. 자, 엔도몰핀 뭐예요? 엔돌핀이죠. 엔돌핀. 그래서 이 엔돌핀이 몸 안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이게 자연적으로 분비가 돼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그 엔돌핀이 몰핀보다 효과가 100배나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실 때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럴 때도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 그러니까 좋은 분들과 계실 때 이제 집사님 이렇게 사람들이랑 있으면 막 나는 에너지가 더 외향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요. 에너지가 솟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된대요. 집에 가시면 엔돌핀이 막 팍팍 나오시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교회 오세요.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으시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몸 안에서 이런 진통, 즉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맨날 요새 계시록 하시는데 이겨라 이겨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이길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한 손길이 우리 몸 안에도 있고 환경 가운데도 있습니다. 마지막 약이에요. 탁솔. 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굉장히 제일 구조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건 어디서 추출한 물질이냐면 주목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더 분열이 되고 암세포가 많아지지 않도록 그 암세포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탁솔, 항암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약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자연 추출물이에요. 그쵸? 자연 추출물. 그것을 natural product 아니면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천연물 의약품. 천연물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 시장 중에서 통계상 약 25%에서 50% 정도다. 거기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천연물에서 영감을 받아서 되어 온 약들이 한 이 정도 퍼센트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드렸는데 원래 반응해야 되는 물질이랑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약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인간이 갑자기 무언가 약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작용을 할 때 몸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들을 할 때 필요한 물질들 있죠. 걔네들이 근데 정상적인 그 효소가 예를 들면 아까 그 효소가 정상적인 작용을 안 하니까 그 효소가 하는 일을 스탑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병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그거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드는 물질은 이미 원래 몸 안에 있던 물질들, 원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던 물질들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출한 물질, 천연물의 비율이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아이디어를 얻는 모든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그리고 물질들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0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아이디어를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천연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출한 것의 비율을 보면 FDA 승인된 신약들 중에는요, 약 38% 이상이 바로 천연물이고 그 천연물에서 파생된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천연물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19년 기준으로 약 45조 원.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약 6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세요. 뭐 인삼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막 그 천연물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천연물에서 추출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냥 나무들 뭐 푸른 곰팡이 이렇게 했지만 해양이 또 해양 생물 그래서 엄청난 추출물로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연물 개발의 이점이 무엇이냐? 아시겠지만 천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적어요. 그냥 이렇게 화학물보다. 여러분도 올게닉 많이 드시죠? 독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약 개발 과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요? 앞에서 만들어져 그 리드 물질, 선도 물질을 찾는 과정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정말 감사하게, 정말 땡크풀리 세상에서는 럭키라고 이야기하죠. 뭔가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단계를 많이 줄여주니까.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실패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 몸 안에서 safely 그것이 잘 대사가 되고 배출이 되고 약효가 되면 개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아까 구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뭐 무슨 나무에서 추출한 거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걸로 만든 약이다. 근데 그 약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버드나무 껍질을 다 벗겨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안 돼요, 수요가. 그러면, 이거 약효가 있는 물질이야? 그럼 이제 합성하는 사람들이, 화학자들이 그거를 합성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천연물을 합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그 전에 제가 DNA도 보여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합물 자체가 천연물이 굉장히 만들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모방하는 것도 힘듭니다. 만드는 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 시리즈잖아요. 진화 아니다. 진화 아니다. 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천연물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창조 6일 가운데 있겠죠?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몇째 날? 셋째 날? 창조 셋째 날. 뭘 만드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6일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무슨 사명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동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들을 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먹을거리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나무 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도록. 사명을 이루도록. 어, 인간은요, 창조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수명이 이제 뭐 100년 넘네 만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이렇게 많은 병원들, 닥터들, 이렇게 좋은 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약과 의사가 있기 전에요. 저기 전에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전에는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땐 죄가 없었나요? 있었죠. 우리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물론 환경도 심판 이후에 안 좋아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명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조 법칙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연물 합성화, 카피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방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신 것으로, 주신 먹거리로 내 육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각색병자를 고치셨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등 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았죠.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시지만 그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치료를 받았죠? 의심 없이 믿은 자들. 의심 없이 믿은 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드시는 모든 약들, 그것이 보충제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바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없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므로 흠없게 보존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음 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나 여기가 아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주님, 제 몸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내 영이 온전치 못해요. 고쳐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